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남아 국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매칭 상대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다루기 전에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로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다 보니 또 이런 것만 모아놓다 보니 이게 부정적인 얘기의 연속이거든요.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망설이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결혼 생활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르고 나중에 알게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체크하고 대비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관계에서 자녀 유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되게 좀 애매해요.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이거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류상에는 뭐 미혼이다 아니면은 뭐 재혼이어도 뭐 자식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동남아시아권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게 연애와 이게 연인 관계는 그렇게 딱히 보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임신 중절을 하는 이 시설이 열악하기도 해서 좀 위험하기도 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한 연민도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혼모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이미 출산을 했는데 이혼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혼을 하신다면 장인 장모님께서 그 아이를 계속 키워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 집에서, 그리고 이제 여자는 재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처가 부모님 밑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 딸이나 아들이지만 동생으로 호적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부모님 호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래도 이런 경우는 체크를 하기 수월한데, 그러니까 예비 처갓집에 방문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린 동생이 있다. 지금 만나는 분은,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 생각하는 분은 20살이 넘었는데 거의 뭐 25살 뭐 이렇게도 돼요. 요즘에는 국제 결혼 시장에 30살 넘어서도 많이들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막 1살, 2살, 막 3살 이런 애가 있다. 그러니까 5살 이하의 동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부모님이 뭐 정말 뭐 금술이 좋으셔서 진짜 그런 늦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하기가 좀 수월해요. 다른 사례들보다, 아예 작정하고 숨기는 사례보다. 제가 실제로 베트남에 살 때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손주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갈 때 손주가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따님도 보였어요. 한마디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따님,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 가고 한 달 정도부터는 이제 애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애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일이 바쁜가 보다, 일을 좀 멀리 다니나 보다, 아니면 늦게 퇴근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와이프한테 전해 듣기로 시집을 가셨다. 이미 이제 저희가 이사 갈 즈음부터는 이제 시집 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셨다. 그런데 아이는 왜 안 가느냐, 아이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베트남은 그런 경우가 흔하다. 아이가 엄마의 재혼 생활에 족쇄가 되지 않게 그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경우가 흔하다.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뭐 청소년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키워주시는 경우가 흔하다. 좀 씁쓸하긴 한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의 지인, 한국에서 알게 된 와이프의 지인은 실제로 베트남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아들,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재혼이었고 초혼 때 낳은 아들이 있어요. 베트남에 당연히 부모님이랑 살고 있고, 그 여성분의 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 남편분은 뭐 처음부터 알고 결혼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한국으로 아직 데리고 오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데리고 올 뭐 예정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와봐야 뭐 적응도 못한다, 뭐 눈칫밥 먹느니 거기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여성분에게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서류상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비 처가댁을 방문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린 동생이 있는데 심지어 그 여성분한테 굉장히 막 살갖고 와서 안기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업체 측이 한번 다시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 동생이 맞느냐, 아니면은 여성분이 예전에 낳은 아이인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호적에 올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또 이거의 연장으로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이미 아이가 있다, 그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쿨하게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남자분, 그러니까 한국인 연령대가 50대가 넘어가시면 그런 거는 되게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의외로 뭐 되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절대 안 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의외로 그냥 다 보듬고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와이프분은 이제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배우자의 자녀, 현재 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출산한 자녀가 아니고 전 결혼 생활에서 출산한 배우자의 자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서류 작업 같은 게 필요하지만 한국으로 귀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한국으로 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개개인의 판단과 이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신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국제결혼 시장에 나오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매칭이 전혀 안 되느냐? 매칭이 되고 결혼까지 성사돼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이것도 두 번째 주제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는 건데, 일단 문신이 있는 경우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동남아권도 특정 국가, 특정 몇 국가 빼고는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해요. 문신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뭐 레터링, 뭐 조그마한 뭐 캐릭터, 이런 문신도 되게 꺼리는 경우가 많고, 막 진짜 막 휘감고 막 이런 거는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굉장히 문신에 대해서는 동남아권에서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문신을 했죠. 이게 한국에서도 뭐 문신하신 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문신에 대한 시선, 뭐 부정적인 시선, 뭐 이런 선입견, 이런 게 정말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와중에 문신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그렇다면 과연 성격이 어떻겠느냐, 어떤 삶을 살아왔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넘겨 짚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도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는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문신을 했네 쟤는, 야, 뭐 안 봐도 뻔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신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이게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인데 외국인은 문신에 좀 관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백인이나 흑인 얘기고, 동남아 사람이 문신까지 하고 있다?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뭐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제 결혼을 했고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가면 엄마들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을 안 열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가만히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으면 한국인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외국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말을 좀 섞고 하다 보면 티가 나니까는 어머니들께서 살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거부감을 내비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살짝 놀라시긴 하세요. 근데 그런 와중에 문신까지 막 있다, 막 보이는 데에 막 문신까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 학부모들 모임 같은 데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쿨하고 뭐 내가 진짜 아무리 뭐 힙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쿨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의 엄마 될 사람이에요. 내 아이와 같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분명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어쨌거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지나치게 어린 사례입니다. 이게 베트남이나 뭐 다른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타일랜드,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마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꽤 이슈가 됐던 마을인데, 뭐 장인 장모님의 마을이라고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막 올라왔던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출생한 어지간한 여성분들은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결혼정보업체로 등록을 해요. 한국으로 시집가는 결혼정보업체에 바로 등록을 해요. 나이가 차면, 생일이 지나서 나이가 바로 차면 바로 등록을 하고 대부분 다 한국으로 시집을 오세요. 그래서 집집마다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나이만 차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마을에서 오는 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이미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대한 현실이라든지 국제 결혼의 불편함 이라든지 뭐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과는 뭐가 많이 다르다 이런 걸 이미 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정보 없이 바로 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소위 말해서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시집 오면 무조건 핑크빛 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신데렐라가 되는 약간 그런 상상하고 오는 분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설명을 충분하게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설명이 잘 안 맥히는 거, 그냥 알았다고 대답은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어리고 이뻐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부족하고 이게 국제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아직 자각을 다 못한 경우가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생활을 엿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시집을 왔는데 뭐 지방, 소도시, 농촌 이런 데서 뭐 하우스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면 이게 참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요. 특히 문화의 차이, 뭐 언어 장벽 뭐 이런 게 약간 삶의 지혜, 그 삶의 노하우 같은 걸로 이제 적응하고 이제 뭐 넘겨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데, 아직 그런 인생의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나치게 어린 분들만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슨 공익 광고 같은 주제인데, 이게 형제 자매, 특히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해요. 남자들이 많은데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가. 이게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동남아 여행 갔는데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갔는데 남자들이 대낮부터 그냥 3, 4, 5 모여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담배 피면서 카드 게임 하는, 카드 치고 이러는 장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보편적인 그들의 삶이에요. 술, 담배, 도박. 이게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풀어주는 조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인생을 알아서 즐기면서 시간 때우면서 살다 보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약간 우민화 정책 비슷한 건데,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담배, 술 이런 게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한국에서 한때 엄청 문제였던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업장들도, 그러니까 사설 도박 업장들도 암암리에 꽤 보이고 뭐 단속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특히 젊은 남자들이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 형제가 있다면, 여자분에게 남자 형제가 있다면, 이거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도박빚이 있는지 뭐 도박을 즐기는지 안 즐기는지 정도는 이게 좀,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거를? 이거 분명히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솔직히 아직까지 저는 답이 없습니다. 대놓고 물어본다고 우리 오빠 도박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우리 동생 도박해요, 뭐 도박빚 얼마 있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사람의 이제 행동 거지를 보셔야 돼요. 그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다면 그 가족과 형제의 행동 거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죠? 도박꾼 손목 자르면 발로 친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마디로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족 전체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체크를 하시고,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최대한 많이 문의하셔서, 정말 이런 거 같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목들을 한 번씩 체크는 하고 꼭 넘어가셔라. 그냥 아유 괜찮겠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이라도 한 번씩은 꼭 꺼내셔라. 그러면 업체에서 뭔가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피드백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
정도는 아니다. 우리도 뭐 확인을 해봤는데 뭐 그 나름대로 성실하고 뭐 자기 밥벌이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형제들이 자기 밥벌이는 다 해야 됩니다. 자기 밥벌이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동남아 국가들도 요즘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굉장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여야 해요. 그래서 꼭 그런 걸 체크하셔라. 자, 그리고 제 지인들이 물어보는 게 건강 이슈 같은 거 많이 물어보는데 그 와이프가 뭐 한국에 와서 뭐 2, 3년도 안 됐는데 뭐 암에 걸리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뭐 몇 년 안에 암에 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팔자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해마다 건강검진을 잘 하고 하면은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는 건데 이게 한국으로 이제 결혼 비자 준비할 때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결혼 비자 그다음에 한국에다가 이제 혼인신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 건강검진은 남자 쪽 여자 쪽 다 해야 돼요. 정말 싹 다 거의 싹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딱히 없는데 이제 문제는 장인 장모님 형제 자매들의 건강 상태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짚어드리자면 형제 자매 가족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여성분의 범죄 이력 사실 같은 거는 이제 다 떼다가 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장모님 거 그다음에 와이프 오빠 거 다 떼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 과정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 과정을 다 온전하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사례는 만나러 갔는데 그러니까 신부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한 분 누워 계시다 이러면 정말 어지간하면 그 상황에서 누워 계시려고 안 할 겁니다. 그분들도.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누워 계시다. 그러면 정말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당해도 알고 당하시는 게 낫다. 왜 알았는데 당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 알고도 쿨하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예시들은 대부분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큰 미련 없이 그냥 뭐 그래 뭐 우리끼리 뭐 잘 살면 되지 뭐 좀 도와드리면 되지 뭐 돈 조금 더 쓰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쿨하고 관대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결혼 시장에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생각하면 저런 분들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 항상 존재하고 그런 분들도 결혼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또 화목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매칭이 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체크할 건 체크해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괜찮고 대화를 해봤는데 가족 관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차차 조율해 가면 되는 문제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도박을 하는 것 같다. 형제 자매 중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논다. 제 지인이 만약에 그런 분과 매칭이 됐다 하면 저는 결사반대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들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어떤 요소가 이게 감점 사유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 딸에게, 내 여동생에게, 내 누나에게 우리 집안에 나의 어떤 요소가 감점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요즘에 정보화 사회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뭐 언니, 누나, 동생, 뭐 딸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런데도 그런 게 보인다. 뭐 집에서 팽팽 노는 것 같고 뭐 일자리를 못 구했으면 뭐 정 어쩔 수 없겠지만 농사라도 지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면 만약에 대도시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작정하면 구할 수 있어요.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데는 정말 막일이라도 내가 해야지 하면 배달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기 뭐 되게 농촌, 베트남 중에서도 농촌 이런 데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농사라도 지어야 돼요. 남의 집 농사라도 지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건 항상 일손이 필요해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든 뭐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작정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놀고 있다?
몸이 멀쩡한데, 사지 육신 멀쩡한데 놀고 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번 꼭 다시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노는 남자들이 대부분 도박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달고 살고, 물론 뭐 잠깐 쉴 수도 있겠지.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이직하려고 잠깐 쉴 수도 있겠지. 대충 뭐 대화해보고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놀고 있다면 그 전에는 직업이 뭐였는지 이런 거 이제 대화해서 알아내다 보면 대충 답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꼭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부부싸움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국제결혼 커플이, 특히 이제 동남아 국제결혼 커플이 가정에 불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불화라면 이것도 불화인데,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서로 뭐 마음이 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만약에 남편도 잘하고 와이프도 잘해, 근데도 불화가 뭔가가 생긴다면 이건 와이프의 가족 문제이거나 남편의 가족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남편의 가족 문제일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부부 갈등 같은 경우도 꽤 있고, 이게 사실 한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를 잘 보면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특히 남자 나이가 젊을수록 심해요, 그게. 30대, 40대 분들은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면 뭐 쿨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네가 뭐가 못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얘기가 약간 잠깐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근데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고 잘 푸셔야 되는 문제고, 굳이 뭐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야 부모님이랑 뭐 우리끼리 뭐 잘 살면 되지 하고 살면 되는데, 반대로 여자분의 가족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돈 문제고, 그렇다고 여자분이 뭐 매정하게 뭐 연을 끊는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가족의 문제가, 남자고 여자고 가족의 문제가. 근데 한국 남자분의 가족 문제까지 제가 짚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가족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 여성분과 결혼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된다. 물론 이런 걸 모두 다 전부 배제하고 결혼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거 좀 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안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안고 가주기를 바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진짜 정말 죽을 똥살똥 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퀘스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살다 보면 한 달에 뭐 얼마씩,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 결혼이 단순히 뭐 사랑이나 외모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제발 성욕에 의해서 상대를 고르시면 안 돼요.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런 상황을 내가 뭐 해결해 줘야 되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겠다, 뭐 없겠다,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겠다,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충분히 많이 대화를 하시고, 업체 측과 잘 얘기해서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후회 없는 선택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바로 줬으면 하거나, 아니면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으로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국제결혼 자체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뭐 국제결혼 생활 중인데 고민이 있으시다거나 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